먼저 각계 명사님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시작에만 규제가 있고 과정에는 규제가 없는 블록체인 시장은 젊은이들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암호화폐 붐 당시에 2030 세대가 투자자의 70% 이상, 80%에 육박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투자에 열광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가치를 주는데 그 중에 협력과 성장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현재 상당히 많은 현실적인 제약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경쟁은 과거에도 굉장히 심했고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에 조금 많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작년 올 한 해 여러 가지 블록체인 동아리들과 또 직장인 스터디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스스로 암호화폐를 공부하며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경제적인 제약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스타벅스 커피보다 낮은 시급을 받아서 스타벅스 커피한테 존댓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청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몹시 좋지 않은데요. 고용률 또한 청년 고용률이 통계청에 의하면 42.9%로 굉장히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했을 때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장이 젊은이들한테 큰 만족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또 컴퓨터 한 대로 집에서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신뢰를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신뢰를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었으나 과정에 규제가 없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그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모금에만 관심을 하고 탈출해버리는, 엑시트해버리는 프로젝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런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만 했다가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작년에 많이 속출이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산업이라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물길이 되는 ICO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되는 도랑을 팔 수 있게끔 규제와 지원을 국가에서 아끼지 않고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젊은이들의 바람입니다.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의 시장 상황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도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한국이 지금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 ICO 코인들 중에서 시총 100위 안에 들어있는 코인을 보면 한국의 프로젝트는 이미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나 저희가 거래량이나 투자하는 비율을 봤을 때는 한국이 이미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 100위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 저희가 30%니까 30개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는 최소 10개에서 15개 이상의 코인은 저희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투자자들을 여러 가지 사기의 어떤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보다도 블록체인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민간 기업이 어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국영 기업에서 어떤 그런 특허를 굉장히 많이 출원하고 있고 계속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는 확실히 진행하고 있고 규제로서 대응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 주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과 경쟁에서는 저희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BGCC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규제의 어젠다를 던질 수 있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물론 국가가 주도해서 규제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시장을 보면 투자자, 기업들 그리고 펀드 여러 가지 기관, 민간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시장의 규제라든지 그런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물론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지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민간 차원에서 있었던 그런 노력들이 지금 시장 자정을 이루어내면서 지금 같은 발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자리가 유의미한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꼭 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ICO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ICO나 블록체인에 관한 이제 자문들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정부에서 이제 다 안 된다.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에이 설마 다 안 되기야 하겠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씩 하면서 해외로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그런 개념 없이 ICO들이 많이 초창기에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문을 하다 못해 뭐라도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큰 상황, 법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제도라는 게 있고 이제 소액 공모 제도라는 게 이제 확대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ICO나 STO가 차지할 그런 영역들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이 법제화된 그런 이제 경과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쉽게 법제화되기는 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또 배 의장님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꼭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조금 확대해서 개편하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기존 제도를 활용하되 뭔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뭔가 시장에 우리 이런 기준을 한번 따라보자라고 이제 제안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단체들도 많고 또 얼마 전에 IEO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병행적인 활동들이 있지만 뭐 그거를 저는 굳이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로 경쟁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BGCC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도 이게 이제 확정적이다라기보다는 초안이다. 그리고 이제 산업계나 여러 이제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씩 보완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증권형 코인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증권형 코인의 범위를 조금 저는 좁게 둬낸 편입니다. 그래서 하위 테스트가 우리나라의 투자계약 증권하고는 조금 해석상 좀 달리 가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ICO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다듬어 갈 텐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만 뭔가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산업계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제 오늘의 가이드라인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또 전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정말 업계에서 조금 더 신뢰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ICO 관련해서 어떤 트렌드를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를 언제 선택해야 될지, 이제 ICO 전에 당연히 나라를 선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토큰을 모을지, 또 펀딩 방법은 어떻게 선택할지, ICO 후에 어떤 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킬지 이런 부분에서 각 ICO 팀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했는지를 봤을 때
결국 모든 ICO 팀들은 그때의 그 규제 아니면 앞으로 바뀔 규제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각 국가에서 실제 ICO 참여를 막는 사례가 생기면서 KYC나 AML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중요시 되었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또 올해 초에는 이것이 사무나 공모에 준해서 규제를 받을 거라는 생각에 퍼블릭 ICO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ICO 팀들은 그 ICO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현재의 규제에서 최대한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온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제 법안이 통과된, 버뮤다 같이 실제 법안이 통과된 국가가 나온다든지 몰타나 지브롤타처럼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에 나오려면 그거에 맞춰서 ICO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ICO의 규제를 아무리 잘 지켜서 진행한 팀이 있을지라도 나라의 예를 들면 ICO를 받지 않아야 되는 국가의 국민에서 자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외환관리 이슈에 걸리는 나라에서 돈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거에 규제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ICO 프로젝트 자체가 드롭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ICO 하는 팀에 있어서 실제 현재 규제에 맞춰서 아니 규제라는 게 없었지만 최대한 현재 규제로 해석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CO를 진행하는 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게 미국 거래소나 중국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데서 상장 폐지가 될 경우에는 이게 유동화가 풍부하지 않은 나라의 거래소에만 코인이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 당연히 가격적으로 ICO 가격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버뮤다에다가 법인을 만들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향후 우리가 어드바이저를 하거나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회사에서 ICO를 진행할 경우에 최대한 ICO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현재 법안이 있는 나라에서 하지만 법안이 있는 나라에서 ICO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요. 피투자자의 국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ICO 들어간 팀이 ICO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팀이 사업적인 리스크를 제대로 보지 않은 팀이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컨셉만 보고서는 투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ICO를 진행하고 나서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적으로 이 자기네가 생각한 컨셉이라든지 비즈니스 구현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젝트 내용이 바뀐다든지 드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맞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규제가 정리되면 그 규제에 맞춰서 ICO를 진행하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블록체인의 유즈 케이스가 없다, 실제 이 기술이 구현될 거다 이런 이슈가 많은데요. 물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유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ICO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ICO의 규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전체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저해되는 요소가 없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브로커리지 같은 회사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규제가 정리된다면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활용해서 사업하려는 사람한테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증권의 개념 중에서 그러니까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법에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오게 된 경위는 이제 미국 법에 규정돼 있는 이제 규정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미국 법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투자계약 증권을 해석해 보면 사실은 아주 넓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넓게 해석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대부분의 이제 토큰들이 이제 증권형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은 지금 SEC 규제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상 모든 토큰이 SEC 규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사실은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투자계약증권, 미국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의 투자계약증권은 근데 이제 규정 자체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하위 테스트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원은 사실은 미국에서 오긴 했지만 실제 이제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사처벌하고 연계돼 있어서 이게 이제 죄형법정주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그 법이 입법될 당시에 이제 작성됐던 자료들을 보면은 이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증권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서 작성된 거긴 하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투자계약증권을 그렇게 아직은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토큰들이 증권형이 아니라 이제 유틸리티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조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뭐 변호사들마다 또 실무하시는 분마다 이제 해석상 많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아직은 그 해석에 대해서 법원에 판결이 있다든지 아니면 금융이나 금감원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코인이고 앞으로도 이 코인이 또는 토큰이 증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근데 저도 코인은 앞으로 증권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증권은 그 발행자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물론 이제 마치 그 발행한 코인을 만들어낸 그 발행자에 대해서 일정한 배당이라든지 무슨 권리를 가지는 투자 계약으로 그렇게 계약을 만들어서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만드는 일부의 코인 토큰이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이고 성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은 커머더티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 업계는 클래스를 커머더티라고 하는데 그걸 코인 하는 분들은 유틸리티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대상 보면 뭐 철광석, 구리, 금, 은, 원유 이런 것처럼 일정한 그 산업에 쓰이는 원재료, 원자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왜 증권형 코인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그 커머더티지만 본질이 커머더티지만 자본 조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리 배 의장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지만 법에 넣기 어렵다. 이것을 증권이라고 또는 투자 계약으로 포함해서 자본시장법에 포섭하는 것은 어렵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자본 조달의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로써 수없이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정해서 우리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생태계가 발전한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해석이 나오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로 코인이라는 그 자체를 개발하는 데서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퍼블릭 블록체인에 의한 코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토큰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건데, 이더리움 토큰은 사실은 돈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사한 의미에서의 토큰이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자본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많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별, 정리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윤흥재님 아까 되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중국에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윤흥재님하고 김성구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규제 상황 또는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많이 요사이 좀 오시더라고요, 투자자들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시고 계시는지 또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실제로 이제 중국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올해 뭐 집회, 특히 컨퍼런스 관련된 거 4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던가, 그래서 그쪽 VC들, 기존의 프라이토를 통해서 성장한 VC들이 또 한국 쪽으로 많이 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돈을 또 집행을 하고, 시장이 지금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 집행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다양한 또 주체들과 협약이나 협업을 계속 구상 중이고, 그래서 제안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규제, 그리고 자율 규제안 등 그리고 여러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불법으로 간주를 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해보고자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윤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규제가 기존의 작년보다 그리고 올해 초보다 굉장히 강화가 돼서 중국 내에서 어떤 뭐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에서 지금 어떤 미드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를 열면서 중국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리테일 인베스터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지금 크립토에 투자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의 리테일 인베스터들은 아직도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을 보고 중국에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펀드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한국에 와서 기회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게 비단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이나 ICO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은 규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규제를 풀고 기술 발전이라든지 ICO를 합법화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한국의 ICO 시장, 블록체인 시장이 어떤 더 가치가 생겼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도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하이난에 새로운 경제 특구를 만들었어요. 블록체인 경제 특구인데 제2의 션전을 만들겠다 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어떤 여러 규제도 그렇고 세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하면서 그 샌드박스 같은 형태의 지역 특구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저희는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블록체인 진흥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센터장으로 오게 된 김성곤입니다. 유럽 블록체인 센터에서 이제 초빙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오게 됐는데, 마침 제가 그 센터장으로 있으면 오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새롭게 이렇게 태동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정부 규제가 불편한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양산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사실은 이 ICO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 중에 이제 뭐 사업 중에 하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문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참 하게 돼가지고 또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이미 이 토큰이나 이 코인을 정권거래 제도권에 이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정권거래법 제2조 4항의 투자 상품이나 아니면은 투자 설명서법 2조 1항에 있는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독일 금융감독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물론 이제 각 개별 사항마다 따로 개별 심사를 하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어떤 입장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매재광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저는 주로 이제 독일에 거는 제가 공부를 한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독일 쪽에 스위스나 리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독일 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리텐슈타인이 지금 ICO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올해 말 이번 달 말까지
해가지고 아마 이게 아마 거의 그대로 통과될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STO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럽에서 사실 STO를 하는 것들은 그 IPO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의 상장 회사들이 자본 정제 과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ICO를 대체하는 그런 STO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글쎄 그게 어떤 의미가 갈지는 저는 조금 저도 사실 못하고 제가 독일에서 자본시장법 전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갖는 의미가 조금 어떤 좀 약간 좀 궁금하긴 하고요. 뭐 대충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조변 학생 말씀하셨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틸리티 토큰이나 페이먼트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 접근 그래프 기존의 핀마에서 보는 어떤 요가적으로 보진 않지만은 나머지 그 에셋 토큰들은 무조건 이거는 요가적으로 보는 게 이제 스위스 금융감독청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혹시 이걸 좀 발전시키거나 하실 때 조금 참고가 됐었으면 하고 또 세계 개변적인 어떤 그 궁금증이랄까 코멘트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단히 답변할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STO로 하는 그 경우에는 어느 나라도 있겠지만 소액 공모 제도라든가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명하게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따르지 않고 공시 없이 아주 간단한 공시 서류 정도만 가지고 유가증권 신고서를 안 내도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에 인터넷 붐 때보다는 조금 강화되어 있습니다만은 활용할 만하고 앞으로 아마 그게 더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잡스법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점점 이제 이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 규정을 자신 증권거래법을 상장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넓혀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ICO의 활로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할 때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사업하는 친구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그 코워킹 스페이스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유도를 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와서 제가 좀 들었던 그 새로운 컨셉이 뭐냐면 기존의 그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이 블록체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ICO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STO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본 조달용으로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성격의 회사들이 혹시 많이 있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해서 어느 분야에 계신 분이 그걸 담당을 하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 차원에서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정확히 사업을 잘 성과를 내고 투자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사업적인 전략적인 운영, 리갈, 법률 이런 거를 다 해주면서 실제 사업을 인큐베이션 해주는 두 가지 타입이 크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꼭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거나 이네이블 시킬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을 꼭 써가지고 ICO를 해야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좀 오해가 있어서 블록체인을 하면 ICO를 할 수 있고 ICO를 할 수 있으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부가가치나 아니면 비용 효율성 어떤 사업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많은 엑셀러레이터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도 안 좋아지고 규제가 아직까지 불명확하면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지금 필터링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명사님 계신가요? 다른 분? 예, 올라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링크블록 안 계십니까? ETCC 코리아 안 계신가요? 프로비트. 사실 이거 저희들이 한 이유는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요. 전 정말로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브랜딩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BGCC가 지원하고 뭐든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장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자율적인 협약을 지키겠다는 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변하고
또 한 단계 더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